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최악을 넘기고 조금씩 꺾이고 있지만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물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 넘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4인 가족이 $1,000를 더 지불해야 했는데 올 상반기 동안 5에서 7%더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최근 2달 새 가격이 무려 3배나 오른 품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마트에선 야구공보다 조금 큰 양상추 가격이 무려 $4 99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달 새 가격이 3배나 치솟은 건 양상추뿐만 아니라 상추들이 모두가 비슷합니다. 캐나다는 매년 $5억 상당의 상추를 미국에서 수입해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수확량이 저온과 고물가로 인해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상추 한 상자 도매 가격은 이전 $50에서 $150로 올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구공보다 조금 큰 양상추 가격이 $5에 달하자 소비자들은 양상추나 상추를 아예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식당들도 상추 대신 케일이나 시금치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는 미국 애리조나와 멕시코산 공급이 좋은 데다가 캘리포니아 농가들 역시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상추 가격도 곧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 중반쯤 식품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전문가는 하지만 가격이 내려간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고 덧붙여 주민들의 부담이 덜해지진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로블로스가 닭고기 5조각을 $40여 내놓아 소비자들이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로블로스 측이 프리미엄 닭고기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들의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점을 들어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의 재산세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오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온주 정부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지자체가 부동산 업체에 부과하는 개발 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도로와 하수도, 대중교통, 공원, 도서관 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CBC가 지난달 15일과 16일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산세 인상과 세 손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시는 주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6% 인상이 예상되고 미시사가는 $10억 손실로 인해 8에서 10% 인상과 수도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오로라는 토론토시와 비슷한 6% 인상 또는 서비스 삭감을 예상했습니다. 반시는 77%에서 88%, 최근 인구가 급증한 이스트 gwillimbury는 100%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스토프빌은 2024년 20.3%를 시작으로 4년 동안 52.3%가 오를 걸로 예측했습니다. 이 밖에 뉴마켓은 5에서 10% 인상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지자체들 역시 막대한 세 손실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상은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온주의 개발 수수료 삭감에 반대하는 가운데 온주 정부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개발 수수료를 많이 올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토 시장은 개발 수수료는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장들은 온주 정부가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보장되지 않았고 수수료 삭감으로 세금만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온주 지자체협회는 세수 감소액이 $50억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성착취, 섹스토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섹스토션은 온라인상에서 이성인 것처럼 접근해 민감한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케틀람 연방경찰은
이런 미성년자를 노린 성착취 신고가 급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150% 급증했습니다. 온타리오와 엘버타주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에 따르면 매달 200건 넘는 성착취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이들의 온라인 접촉 시간이 길어진 데다 정부와 소셜미디어의 느슨한 규제가 범죄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방경찰 아동착취범죄센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이런 범죄는 52,306건에 달해 7년 전보다 무려 510%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나 기소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 15세의 목숨을 끊은 아만다 토드 양은 네덜란드 남성으로부터 수년간 협박을 받았고 지난해 여름 위니펙 인근에선 유사 협박을 받은 17세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섹스토션은 SNS나 화상 채팅,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벌어지는데 특히 77%가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드양 사건 이후 도움이나 신고 사례가 늘기는 했지만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않는 피해자도 있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탈출구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른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또 평소 자녀가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지 않도록 부모가 대화를 나눌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아동보호센터는 소셜미디어들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서부 방면으로 가던 스트리트카와 마주오던 벤이 퀸과 본드 스트릿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심하게 찌그러진 차 안에서 구조된 벤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도 경상을 입은 가운데 스트리트카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토론토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새벽 3시엔 미시사가의 407 고속도로 인근 403 고속도로 동구방면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돼 24세 여성이 크게 다쳤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필지역 경찰이 어제 오전 10시까지 주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서부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아침 8시 반경 이슬링턴과 핀치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손에 자상을 입은 여성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어 10시 20분 같은 사건에 연루된 두 번째 여성이 역시 흉기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이 목격자 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토요일 밤 10시 30분엔 영앤블루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한 여성의 공격을 받은 피해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운행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메트로링스가 고 열차의 정시 도착과 정시 출발을 위해 오늘부터 예정된 출발 시간 1분 전 모든 출입문을 닫는다고 밝혀 출발 시간에 임박해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열차를 탈 수 없게 됩니다. 메트로링스는 새로운 변경 사항에 대해 열차 승객들의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열차와 달리 고 버스와 공항 열차는 지금까지 그대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3국 정상이 1년여 만에 멕시코시티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늘과 내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북미 3국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적 파트너십 심화 및 확대, 공동 안보 협력, 결속 강화에 더해 이민과 마약 밀매, 에너지,
공급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멕시코에 도착하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 부부는 3자 만찬을 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 북미 3국 정상이 제10차 북미 정상회의를 열고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 대사관이 모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다양한 설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엔 주요 캐나다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연 동화와 복주머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1일엔 윷놀이와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 행사를 열며 23일엔 한식 셰프와 함께 만두를 직접 빚으며 떡만둣국을 만들어 시식해볼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 신청은 내일 10일 정오부터 시작해 선착순 마감으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문화원장은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